지금은 새벽 6시. 여러분들 영상 올리려고 일어났어요. 1단원 시계 계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교과서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단원 마무리에서 해당 부분을 풀어봤을 거라서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네모 안에 들어갈 수가 가장 작은 것은? 자, 지수 법칙을 복습했어야 가능한 문제였죠. 그죠? 네. 지수 법칙을 밑이 같은 상황에서 자, 곱하라고 했는데 이제 지수가 있는 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끼리는 더한다. 밑이 같은 상황에서 나누라고 했는데 지수가 있는 수예요. 그러면 지수끼리는 뺀다. 어떤 제곱이 돼 있는데 m제곱이 돼 있는데 또 n제곱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n번씩 n번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들끼리는 곱하게 된다. A랑 B랑 곱해져 있는데 이 전체를 n번 곱하라고 하면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n제곱이 이 n과 b에 각각 적용이 되면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기억나시죠? 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3번 곱해져 있고 또 곱하라고 했고 밑이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몇 번을 곱해야 자, 전체 총 합이 6번을 곱한 게 될까요? 그렇죠, 6이죠. x에 몇 제곱을 한 다음에 4제곱을 해야 8제곱이 될까요? 그럼 네모 번씩 4번이 돼야지 8회가 되는 거잖아. x를 8번 곱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지, 2. 여긴 곱해야 되죠. 자,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나눴더니 1이 됐어. 그 말은 네, 자기 자신을 나눈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어요. 우회전.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게 위로 가게 되죠. 앞에 있었던 게 위로, 아래에 있었던 게, 뒤에 있었던 게 아래로. 이렇게 되면 얘는 x가 6번 있고 얘는 x가 9번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공통적으로 그렇지, 6번 약분되고 아래 3번이 남게 되죠. 자, 이거를 x 6제곱 나누기 x 9제곱을 x 6 빼기 9로 해서 x를 마이너스 3제곱으로 해도 사실은 돼요. 고등학교 가면. 그럼 이게 어떻게 된댔지? x에 3학년 때 나오나? 자, 아무튼 이렇게 알고 있다면 미리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였는지 기억나지요? 자,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건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거 네, 알고 있다면 적용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이 제곱이 전체 이제 괄호 밖에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x 세제곱과 y의 네모제곱에 다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고 이들끼리는 곱하게 되죠. 3이랑 2랑 곱해서 6이 나왔고 네모랑 2랑 곱해서 8이 나오려면 4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간 가장 작은 수는 2번에 2가 되겠네요. 2번. 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수업 시간에 이제 그려서 이해를 시켰는데 먼저 알기 위해서 뭐를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렇지. 2의 거듭제곱,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다섯제곱, 2의 여섯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그러면 2를 한 번 곱하면 2, 두 번 곱하면 4, 세 번 곱하면 8, 네 번 곱하면 16, 다섯 번 곱하면 32, 64, 128, 256, 2의 9제곱인데 글씨가 좀 이상하다. 다시 쓸게요. 2의 9제곱은 512, 2의 10제곱은 1024. 자, 이때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순서대로 쓰면 당연히 알 거란 말이야. 위에 있는 수의 2배씩 곱해서
곱해서 아래로 내려올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64라고 했을 때 걔가 2의 6제곱이다. 혹은 뭐 32라고 했을 때 그건 2를 5번 곱한 거다. 16 했을 때 그건 2를 4번 곱한 거다. 512 했을 때 그건 2를 9번 곱한 거다라는 수에 대한 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구단처럼 이건 외우고 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자, 지금 문제에서 16의 4제곱, 32의 세제곱, 4의 9제곱이 나오고 이들을 곱하고 나눈 결과가 2의 a제곱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이 수들을 다 밑을 2로 하는 수로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때 이걸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 수업 시간에 보여줬듯이 16자리, 32자리, 4자리에 괄호를 치고 나서 천천히 넣으라고 했죠. 그럼 16은 2의 4제곱, 32는 2의 5제곱, 4는 2의 제곱.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됐을 때 아까 그 지수법칙 기억나죠? 네. 4제곱에 4제곱은 4번씩 4번이 되니까 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의 16, 2의 15제곱, 2의 18제곱. 자, 그럼 이건 또 지수법칙에서 밑이 같은 경우에 곱셈과 나눗셈이니까 자, 그 같은 밑에 대해서 곱하기였던 건 지수끼리 합으로, 나누기였던 건 지수끼리 차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16 빼기 18하면 마이너스 2니까 13.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값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a가 얼마였던 거예요? 따라서 a는 13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번호는 5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이 편집을 좀 크게 해왔어요. 풀어주려고. 네. 자, 얘는 뭐예요? A에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쓰자. 이거는 가로 안에 작각각 적용받으면 10번, 얘는 20번 곱하는 거고, 얘는 A에 10. 자, 이때 이 계산을 곱셈, 나눗셈도 역수를 곱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이건 다 곱이라는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곱셈은, 그러니까 곱이라는 계산, 곱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A끼리 B끼리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걸 지수법칙을 바로 적용해 보면 A 입장에서는 자, 15번 곱했다가 또 10번 곱했다가 10번을 나누라 그랬으니까 빼기 10이 되는 거고요. B 입장에서는 이제 20번 곱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거 계산하면 0 되니까 15. 그래서 A의 15제곱과 B의 20제곱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땡이죠. 이게 틀렸지? 땡. 자, 2번.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A의 6제곱, B의 제곱, 나누기 A의 제곱, B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분의 B의 제곱. 이것도 역시 A와 B 입장에서 각각 풀어보면 A는 6번을 곱했다가 2번을 나눴다가 또 봐봐. 밑에 A 4제곱이 돼 있지만 이건 분모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B 입장에서는 2번, 그 다음에 3번을 뺐다가 2번을 더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0제곱, 이거는 B의 1제곱이 되죠. 그럼 A의 0제곱은 1이 된다는 걸 알죠? 그게 본인이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천천히 하면 되죠. 이 A 6제곱에서 A 제곱을 나누면 A 4제곱이잖아? A 4제곱이 분자에 있는데 A 4제곱이 또 분모에 있으니까 각각 약분해서 1이 된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건 1 곱하기 b여서 b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땡이죠. 이렇게 안 나오니까. 3번. 자, 이거 정말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여러분들 잘 틀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한다? 자꾸 마이너스 3이랑 3을 곱하는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위에 지수에 있는 이 3은 그냥 일반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따? 수의 크기가 아니라 곱하는 횟수. 따라서 마이너스 3을 3번 곱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3을 3번. 그러면 얼마다? 마이너스 27. 그리고 x제곱도 3번이니까 6번. 이거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이게 오타가 있죠. 이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로가 잘못돼 있네요. 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돼서요. 지금 여기 타이핑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걸 풀었어야 되니까 2의 전체 제곱 4 x의 제곱. 그러니까 이게 4죠, 4. 자, 그럼 마이너스 27과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08이고요. x가 총 6번, 2번이니까 8번이 되죠. 그럼 이것도 틀렸죠. 중간에 잠깐 얘기하자면 이거 객관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 전체를 사실 다 계산할 필요는 없고 이 답이랑 맞을지 안 맞을지 몇 개만 확인하면 되겠지. 예를 들어 숫자만 확인한다던가 뭐 A만 확인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도 당연히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복습하는 입장에서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식을 정리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객관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다 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A가 25가 되는지 먼저 맞는지 한번 봐도 되겠죠. 이런 것. 그럼 15 더하기 10 빼기 10이니까 틀렸구나. 그래서 여기서 A만 틀렸으니까 틀렸다 하고 지나가도 된다는 거지.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은 다 정석대로 풀어보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되겠어? 일단 써볼까 한번? 4x제곱 y제곱이 돼요. 그러면 이 문제도 만약에 정석대로 풀지 않고 그냥 빨리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얘랑 맞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4만 나눠봐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이미 얘가 틀린 건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걸 선생님은 정확히 구해보겠다는 거지 지금은. 그러면 구해보면 마이너스 2에서 4를 나누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x제곱에서 x제곱을 나누면 1이고요. y에서 y제곱을 나누면 아래 y가 하나 남겠지. 맞지요? 네, 이걸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어떻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 네, 우회전으로 풀었다면 그 방법으로도 풀어도 됩니다. A 나누기 B일 때 A가 위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풀었다면 이렇게 해서 약분해서 결과를 내도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면 2 남고 위엔 1 남고 이렇게 약분하면 없어지고 둘 다 1 되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위에 하나 y가 하나 있는데 아래는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 남죠. 그래서 아래 2y가 남고요. 위에 마이너스 1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2y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된다고요.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수법칙으로 바로 적용을 해봅시다. 숫자만 먼저 볼게요. 마이너스 6에서 3을 나누면 마이너스 6에서 3을 나누면 마이너스 2죠. 네, 이게 혹시 안 되는 친구들 있을까요? 마이너스 6에서 3을 나눠 그러면 약분하면 네,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죠? 이렇게. 불안한데? 잠깐. 이렇게 한 번 더 써줄까? 자, 마이너스 6에서 3을 나누면 여기에서 이게 1이고 2잖아. 그럼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라고요? 그쵸? 네, 이제 이거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에서 3을 남으면 마이너스 2고요. 거기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맞지요. 그리고 a에다가 제곱을 했어. 근데 자, 한번 해볼까? 자, a 제곱인데 한 번을 나누고 한 번은 더하고, b 입장에서는 한 개가 있었는데 나누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또 뺐다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4, a가 2개 남고 b가 2개 남죠. 그래서 얘가 답이네요. 선생님 이렇게 지수법칙으로 안 하고 그냥 이거 곱하고 이거 아래다 쓰고 이거 위에다 써서 계산해도 되나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혹시 몰라서 그것도 해줄게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6a제곱 b 곱하기 3ab분의 1 곱하기 2ab 제곱이잖아요. 나누기는 역수로 곱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계산하셔도 돼요. 그러면 a 약분되고 b 약분되고 밑에 6이 있으니까 여기 3, 2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를 곱해서 마이너스 4, 여기 a 2개 남아있고 여기 b 2개 남아있고 네,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4번 문제는 바로 위에 이제 아까 풀었던 이 2번 문제와 결이 같은 문제지요. 네, 이 문제와 그래서 얘도 역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게 있으면 좋냐면 3의 거듭 제곱들 5개만 해볼까요? 3을 한 번 곱하고, 2번 곱하고, 3번 곱하고, 4번 곱하고, 5번 곱했을 때 어떤 값이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실은 외우라는 거죠, 수를. 자, 3을 한 번 곱하면 3, 2번 곱하면 9, 3번 곱하면 27, 4번 곱하면 81, 5번 곱하면 243. 근데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81이라고 했을 때 걔가 3을 4번 곱한 거구나. 9라고 했을 때 걔가 3을 2번 곱한 거구나 라는 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 문제는 3의 세제곱을 a라고 주고 9의 6제곱을 a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든다? 9의 6제곱을 밑을 3으로 하는 수로 바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네. 그래서 9의 6제곱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바꿔갈 거야. 그러면 한 번에 바꿀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괄호를 치라고. 선생님이 어디다 괄호를 친 거예요? 9 자리에. 9가 뭐라고? 9는 뭐라? 9는 뭐다? 3의 제곱에 해당한다. 인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3의 12제곱.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3에 관련된 정보를 준 게 아니라 3의 세제곱에 관련된 정보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를 3의 세제곱에 관한 걸로 바꿔야 돼. 그러면 과연 여기 얼마가 오면 12가 될까요? 그렇죠. 이 자리에 4가 오면 12가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 자리에 누가 대신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금? 네, a가 대신 들어가면 되니까 a의 4제곱이 답이 되겠지요. 자, 5번. 자, 5번 문제가 이제 어려운 친구들은 되게 어려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좀 정리를 하면 좀 보세요. 5번 문제는 큰 덩어리에서 자, 이 덩어리에서 이걸 나누고 이걸 곱한 결과가 얘가 됐다는 거야. 이걸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a라고 봐봐요. 이 덩어리를 a. 그럼 a 나누기 네모 곱하기 b는 c. 이렇게 단순화 시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식이 복잡해 보일 때는 꼭 단순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 곱하기 네모분의 1
곱하기 b는 c라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정리할 때 얘도 분자 위치죠. 밑에 1이 있는 거고 얘도 분자 위치죠. 분모는 네모만 있으니까 얘가 바로 네모분의 a, b는 c. 다시 말해서 a랑 b를 곱한 게 분자, 네모만 분모에 내려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자 네모와 c가 바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바로 하시면 되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혹시 몰라서 잠깐만 생각을 해주면, 자, 우리가 10을 2로 나눈 게 얼마죠? 네, 5예요. 선생님이 이걸 예를 들어 뭐 어떤 수를 2로 나눴을 때 5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수가 5로 나누면 2가 된다, 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지. 다시 10을 2로 나눠서 5야? 그러면 모두 성립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은? 반대로 10을 5로 나누면 2가 된다는 걸 알지. 왜? 얘네 사이에 있는 관계가 뭐예요?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얘가 된다는 건 결국 이거랑 이걸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머리에 있다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머리에 있다면 이걸 봤을 때 바로 A, B를 C로 나눈 게 네모가 된다 라고 생각해서 이 네모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처음 주어진 식에서 얘랑 얘를 곱하고 이걸 나눈 게 네모가 된다 라는 걸 바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렇게 풀면 간단하다는 거죠. 혹시 이거를 모를 수 있는 친구들 때문에 잠깐만 해보면 이런 거지. x를 a로 나눈 게 b예요. 그러면 우리는 양변에 a를 곱해서 여기에 x만 남길 수 있겠죠. 이것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줄게. 양변에 a를 곱하면 이쪽에서는 이게 약분되니까 x만 남고, 이쪽에선 a 곱하기 b인데 알파벳 순서로 쓰면 a, b죠. 자,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또 양변에 우리가 b를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식이? 얘는 b분의 x가 되고, 여기서는 b가 약분돼서 a만 남죠.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 봐도 얘가 얘랑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것에서 무엇을 나눠서 이게 됐다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서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A랑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다는 거, 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네. 이해되시죠? 자, 얘를 A, 얘를 네모, 얘를 B, 얘를 C라고 봤을 때 딱 이 상황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모가 가운데 내려와, 네모가 분모로 내려와. 그럼 얘랑 얘를 곱해. 그 네모를 얘랑 자리 바꾸기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거 곱하고 얘를 나누면 네모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걸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은 바로 정리를 하셨어도 돼요. 선생님은 이해를 도우려고 한 번 더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밑에는 8x 4제곱 y 세제곱이고 위에는 16 4를 2번 곱한 거니까 x는 10번, y는 2번,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러면 나눠봅시다. 8과 16 나눠지죠? 네. 그러면 바로 써도 돼, 얘들아? 네, 바로 써도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기 일단 해볼까? 8이랑 16을 나눠서 2가 남아요. 여기는 1이 남는 거지. 자, 2랑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6이지요. 그러면 위에는 마이너스 6이 남고, 자, x는 여기 10번 있고 4번 있으니까 6번 남고, 여기 x가 6번 남았는데 여기 2번이 있으니까 x가 8번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y가 2번 있고 4번 있으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한 번이 남으면 2번과 1번, 그래서 y는 3번, 밑에는 1만 남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6, x 8제곱, y 3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요 상황에서 이렇게 짝대기 그으면서 하지 않고 사실 바로 하는 게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잠깐만 다시 풀어보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8x 4제곱 y 3제곱에 위에가 4, 4, 16 x 10번 y 12번 곱하기 마이너스 3 x 2번 y 4번이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봐봐, 숫자끼리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16이랑 8을 나눠서 2에다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바로 쓰고, 그 다음에 x 10번 2번이니까 12번에서 4를 빼니까 8번 남고, y 2번 4번에서 6번에서 3번 빼니까 6번이 남는다. 아 미안해, 3번이 남는다. 이렇게 2 더하기 4 빼기 3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밑에 마이너스 1은 쓰나 마나 하니까 이렇게 쓰면 답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 6번. 자, 6번은 우리가 이것도 다 풀어볼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눈으로 한번 볼까? 이 정도는 되죠. 자, 2x랑 x를 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네. 2x 제곱 얘랑 얘를 곱하면 6x. 그러니까 틀렸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에 x 2개, x 제곱 맞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xy가 나와야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x가 나와야 되지? 이거랑 상수항이랑 곱했을 때, 그러니까 틀렸죠? 자, 요거 2개 곱하면 3y랑 x 곱하니까 3xy 맞고요. 여기 얼마 돼야 되는지 써줄까? 자, 플러스 2x가 돼야 된다고. 자, 얘는 3y랑 x 곱하니까 3xy 맞고요. 3y랑 마이너스 y, 4y니까 마이너스 12y 제곱 맞네요. 네. 자, 아래는 4랑 3이랑 곱하면 12, x 2개 곱하니까 x 제곱, y까지 맞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8, xy, 얘도 맞네요. 자, 얘는 마이너스 y랑 2x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2xy. 자, 마이너스 y랑 y랑 곱하면 네, 마이너스 y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와 플러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y. 네,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이 됩니다. 괜찮죠? 예. 자, 이 내용을 정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엄마가 사탕을 4개를 주고 그 다음에 또 2개를 준 다음에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했어. 그럼 둘로 나눠야 되잖아? 이때 자, 사탕 4개도 반으로 나눠주고 2개도 반으로 나눠줘서 3개를 줘야지 공평한 거죠. 엄마가 나한테 4개랑 2개를 줬다는 건 6개를 준 거니까 동생한테 반을 주면 3개를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계산은 이 나누는 2가 얘한테도 적용되고 얘한테도 적용되는 하트 계산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이게 계산이 될 때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쵸?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어? 첫 번째는 이게 하트 계산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에가 어떤 것들의 합이나 차로 돼 있어. 근데 분모가 있어? 그럼 이 분모는 위에 전체 각각 적용이 돼야 된다는 사실. D분의 A, D분의 B, D분의 C로 각각 적용돼야 된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자, 중요한 것. 이렇게 묶여 있을 때는 이게 하나의 분수기 때문에 이걸 나타낼 때 괄호를 할 필요가 없었어. 하나니까. 하지만 풀어 헤쳐지면 얘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덩어리였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가로를 해줘야겠죠. 자, 일로 와보시면 자, 이 전체 분수가 이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하트 계산할 때 괄호를 안 하고 하면
뒤에 거는 마이너스의 영향을 안 받게 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계산할 때 괄호해야 된다는 거. 자, 첫 번째 하트 계산, 두 번째 이 하트 계산할 때 괄호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얘를 반드시 이렇게 괄호를 하고 풀라는 거지. 사실 앞에 거는 괄호를 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도 괄호를 다 하셔도 괜찮아요. 얘가 한 덩어리, 얘가 한 덩어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각각 2xy, 위에는 10xy 제곱, 얘는 마이너스 8x 제곱 y, 여기는 3y 12xy 빼기 9y 제곱, 이렇게 각각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이제 이 정도는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자, 10이랑 2 나누면 5 남고, x 하나씩 없어지고 y는 위에 하나 남으니까 5y 남고요. 2랑 8이랑 약분하면 위에 4 남고, x 하나 없어지니까 하나 남고, y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4x. 자, 3이랑 10이랑 약분하면 분자에 4 남고, y는 없어지고, x 위에 남으니까 4x. 3이랑 9 약분하면 위에 3 남고, y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5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y. 따라서 x끼리 y끼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x끼리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4개 마이너스 4개 총 마이너스 8개. 그리고 5 더하기 8이니까 8y,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이제 문제 풀이는 끝났어요. 그럼 답 구하면 얼마야? 어디야? 3번이니? 네, 3번이에요. 네. 자, 이렇게 했고, 문제 풀이는 끝났고, 수업 시간에 이 내용으로 정말 우리 여러 번 했죠. 그죠? 마이너스 6 빼기 마이너스 6을 못 해가지고, 그지? 한 번만 복습할까? 자, 여러분들이 자, 그 6과 6을 더하는 거, 이거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어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어려워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것만 보면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6을 곱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6 더하기 6은 10이고요. 6 빼기 6은 0이고, 이것도 0이고, 자, 얘는 얼마가 나온댔어? 아직도 답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 자, 이거의 의미가 뭐라 했지? 마이너스 6 빼기 6의 의미는 마이너스 6에서 6만큼 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0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아이고 마이너스 2 언제 가냐, 그치? 아, 마이너스 3을 할 거. 그럼 여기 마이너스 6이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6에서 6만큼 더하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갈 텐데 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6칸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요만큼, 이게 어디겠어? 왼쪽으로 6칸이니까. 그치? 마이너스 12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직도 정리 안 됐다면 꼭 정리하세요. 곱하기는 반드시 곱하기 기호가 나와. 이거 보고서 괜히 혼자 곱하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6에서 6을 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4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어떻다?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거 헷갈리지 맙시다. 자, 8번. 자, 8번까지가 중단원에서 1단원 시계 계산까지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해결하고 일단 이 영상을 마칠 계획입니다. 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자, 우리가 어떤 길이를 주고 이만큼이 3i라고 했어. 그런데 여기까지가 y야.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건 되게 잘하잖아. 이만큼이 3이고 요만큼을 1이라고 하면 요만큼이 얼마인지 바로 나온단 말이야. 얼마라고 바로 나와요?
2라고 바로 나와요. 자, 이 2는 바로 3에서 2를 뺀 값인 거죠. 그쵸?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해서 이 전체 길이가 되는 거니까 전체 길이에서 부분을 빼야 나머지 부분이 나오겠죠. 근데 희한하게 이건 계산을 못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3y에서 y를 빼야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3y에서 y를 빼야. 자, 그럼 이건 동류양 계산인 거잖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3y는 y가 3번 있는 거잖아. y는 y가 1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y 3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얼마다? 그렇지, 2y라는 거죠. 이 값이 2y라는 거지. 이 값이 바로 네. 이만큼 2y야.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잖아. 그쵸? 그리고 얘랑 얘가 같잖아. 그러면 여기가 3y였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3y예요. 그럼 3y 길이에서 y만큼을 빼니까 나머지는 얼마다? 그치, 2y다. 자, 이게 쉽게 돼야 이 문제가 쉬운 문제로 느껴지는 거지. 자, 여기가 4x고요. 좀 여기부터 여기까지 4x여야 되잖아. 이 부분이 x야. 그럼 나머지는 3x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색칠한 부분을 원하니까 전체 직사각형 넓이에서 세 귀퉁이에 있는 걸 빼시면 되겠죠. 요거를 빼면 되겠지, 그지?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막힌 친구들이 있었어.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는 거지. 자, 직사각형이니까 일단 내각의 크기가 모두 직각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귀퉁이에 있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그러니까 삼각형이 모두 직각삼각형이라는 건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만 하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곱하기 이거. 근데 삼각형의 넓이를 못 구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직각삼각형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어떤 것에서 이렇게 생겨야 직각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까지 하면 직사각형의 넓이잖아. 근데 그것의 반이란 말이지, 반. 그러니까 얘를 나누기 2를 하든가 아니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씩 써보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우리 바로 계산하자. 4x 곱하기 3y니까 얼마? 그렇지, 12xy야. 자, 여기에서 3개를 뺄 거야. 자, 제일 먼저 이거 뺄게요. 자, 이거는 x랑 2y를 곱해. 그러면 얼마예요? 그렇지, 2xy예요. 가로랑 세로까지 곱했더니 2xy야. 그거를 반으로 나누라고. 그럼 얼마야? 약분돼서 그렇지, xy. 그러니까 요 넓이가 xy였던 거야. 자, 그리고 요 부분. 요 부분은 4x랑 y를 곱해. 그럼 얼마야? 4xy. 근데 그게 반이라는 거지. 그럼 얼마? 약분해서 2xy. 여기가 2xy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 뺐고 또 이제 이것도 빼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뺄 거예요. 얘를. 그럼 얘는 3x랑 3x를 곱해. 얼마예요? 3x랑 3x를 곱하면 9xy.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9xy에서 2를 나눠야 돼. 그럼 이건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xy. 그래서 이 넓이는 뭐였다? 2분의 9xy였다. 그래서 전체 12xy에서 이걸 빼시면 됩니다. 이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 계산을.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다 xy로 된 동류항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숫자들끼리의 산수 계산만이 남은 거죠. 그러면 이건 다 xy니까 12 빼기 1 빼기 2 빼기 2분의 9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12에서 2 빼면 10, 1 빼면 9, 12에서 3 빼면 9죠? 9에서 2분의 9를 빼는 문제가 된 거예요. 9에서 2분의 9를 빼요. 그러면 9에서 2분의 9를 빼야 돼. 그러면 통분해야겠죠? 네, 통분. 그러면 통분이라는 건 둘 다 2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2분의, 자, 이렇게 돼야겠지. 겹쳤어.
없어서 미안한데 자리가 자, 그러면 색깔로 구분하자. 자, 그러면 자 9가 2분의 얼마가 되려면 자 2분의 얼마가 9겠어 해서 18이 나와도 되고, 아니면 9 밑에 1이 있다고 생각하면 1이 2가 될 때 2배 되니까 9가 2가 되려면 18배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그래서 통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9 빼기 2분의 9는 2분의 18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9다. 따라서 이건 2분의 9 xy가 답입니다. 되셨지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